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락대전이라 불릴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손을 잡았습니다. 경선이 끝난 뒤 2주 만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선거대책위 상임고문직을 수락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제1공약이었던 신복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도착하자마자 직접 맞이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입장에 앞서 또 한 번 악수한 두 사람은 후유증을 털어내려는 듯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면서 지지자들을 달랬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여러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몸을 낮추면서 하나의 팀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또 조언받고. 30분간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의 상처가 아물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상임고문직을 맡기로 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계승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제1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공약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이 후보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등도 곧 만나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내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27일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간의 가족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윤 후보는 파문을 일으킨 개 사과 사진에 부인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일축하면서 홍 후보의 부인을 겨냥했고, 이에 홍 후보도 발끈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사진 논란을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 스스로 이 부분을 내가 제대로 못 챙겼구나 해서. 하지만 윤 후보가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걱정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어떤 것도 저들의 공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더 경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즉각 잘못한 게 없는데 트집 잡혔다는 거냐며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은 유력 주자 간 가족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개사과 사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홍준표 후보 쪽을 공격했습니다. 가족이 어떤 분들은 후원 회장도 맞는데 원래 이 선거라는 거는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 씨가 후원 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겨냥한 건데 홍 후보가 즉각 발끈했습니다. 과거처럼 돈 대주는 후원회장이 아닙니다. 지각 씨는 지금 소환대기 중이라서 밖에 못 나오니까. 홍 후보는 또 전두환 옹호 발언뿐 아니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청약 통장 모르면 치매 환자 등 윤 후보의 실언과 망언이 25건에 이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엉뚱하게 날라들어온 후보가 국민을 개처럼 여기고 조롱감으로 만들고 그 후보 자격이 있습니까? 이에 윤 후보 측도 이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맞는 수가 있다 같은 홍 후보의 과거 논란성 발언을 똑같이 25건 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경선 막바지로 가면서 이른바 윤홍 난타전이 절정에 달한 가운데 유승민 후보는 둘 다 피장파장이라며 선수 교체를 호소했고,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내일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이번엔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 속보 알아봅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 핵심 인물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에서 새로 나온 사실이 있는지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김만배 씨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김만배 씨에 대한 조사는 10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4번째 조사인데요.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김 씨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의 공범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핵심 4인방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도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 함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오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김만배 씨에게 어떤 혐의를 두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기소되면서 좀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기소 직후 일부 언론에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이 흘러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요. 유출된 공소 사실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이름도 오르내립니다. 지난해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면서 돈을 전달할 구체적인 4가지 시나리오를 짰다는 겁니다. 또 민관 개발이 시작되기 전인 2013년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여 원을 건네는 등 뒷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사업 전부터 편의를 약속했다던 유 전 본부장이 8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대가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빼고 김 씨 혼자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이른바 4가지 시나리오 부분은 이미 김 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가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부실 수사 논란을 극복하려면 정영학 녹취 파일을 뛰어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